조국 땅에서 성폭력 문제가 벌어졌는데 조국 선생은 자기한테 불똥이 튀니까 지금 지도부가 줄줄이 사퇴를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 사건보다도 공식 일정 하는 건 난 뭐 여기저기 사람들 지방 만나고 다니고 뭐 누구 요리, 만나고 뭐 먹고 뭐 SNS 그렇죠. 올리고 예. 이준석 대표랑 2030 극우 논란 뭐 SNS에서 싸우고 고기 먹었는데 된장찌개 올리고 뭐 이런 거. 된장 말이죽 이게 더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이 뭐냐고요? 와중에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성비 문제, 조국 땅에서 성폭력 이 문제가 벌어졌는데 조국 선생은 한편 있다가 지금 조국한테 직접 자기한테 불똥이 튀니까 지금 조국 지도부가 줄줄이 사퇴를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지도 체제는 11월에 조기 전당대회 하기로 결정이 이미 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국 대표 나오고 이 조기 전당대회 해서 결국에는 조국 다시 대표 만들어주려고 예. 그 프로세스 이미 진행을 하던 중에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분들이 그러면은 한 2개월 정도 일찍 그렇죠. 그 임기를 마무리한 예. 정도 수준인 거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책임은 저한테 물으시고 예. 그 황현선 사무총장도 맞아요.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당 대표는 또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 조국 대표에게는 더 이상 뭐 문제 제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강미정 대변인 이야기를 보면은 예. 결국에는 징계는 받았어요. 2명이 당내에서 한 명은 제명됐고 한 명은 당원권 정지 1년을 받긴 했는데 예. 이러한 징계 절차 이외에 이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니네 때문에 시끄러워. 예. 니네 때문에 뭐 이렇게 다들 고생하고 있어.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가해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 강미정 대변인 말은 조국 대표가 나오면 그래도 이게 좀 처리가 되겠지. 그런데 나와서 이분이 계속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예. 침묵조차도 메시지라고 자기는 받아들였었다. 그게 얼마나 슬픈 말이에요. 근데 조국 대표가 결국 이제 일이 커지고 일파만파 되다 보니까 그 본인 SNS에 밤에 글을 썼는데 8월 22일쯤에 강미정 대변인 변호인 측에서 연락이 왔고 예. 그래서 자기의 공식 일정이 끝나면은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늦어졌다 죄송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연락이 왔고 예. 본인 이제 출소해서 나왔는데 연락이 왔는데 나는 이 사건보다도 나 막 공식 일정 하는 거 나 뭐 여기저기 사람들 지방 만나고 다니고 뭐 누구 요리, 만나고 뭐 먹고 뭐 SNS 그렇죠. 올리고 예. 그 이준석 대표랑 2030 극우 논란 뭐 SNS에서 싸우고 이게 더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 네. 된장찌개 먹고 고기 먹었는데 된장찌개 올리고 뭐 이런 거. 된장 말이죽. 아 된장말이주. 네. 이준석 대표하고 2030 극우 논란.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사실은 이 강미정 대변인과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이 사건들을 들여봐 줬었어야 되는데 당연히요. 그 강미정 대변인 문제 제기 한 날, 기자회견 한 날, 또 조국 혁신 당에서 나온 입장이 뭐 사실관계 좀 다르다는 형태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랬었죠. 이 일이 일파만파 커지고 조국 대표 뭐 자기 당원이 아니었다는 둥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더 그렇죠. 일을 키우고 있다. 조국 대표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큰 정치하겠다는 사람이면 좀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그렇죠. 않나. 근데 이분 책임질 생각 없어 보이고 이거 보셨어요? 이거 귀 경청하겠다. 이거 나는 이 이 와중에 와중에, SNS 대문 사진을 이 바꾸냐고요. 와중에 그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저 정신승리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SNS에 글 올린 것도 그날 이제 조계사에 갔는데 스님 드린다고 그 왜 선물 비닐 예. 보자기에 이렇게 쌓이는 저거 거 경청하겠다고. 네, 경청 그거 이제 들고 진짜 가는데 해야지.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러고서는 예. 그게 SNS에 올리잖아요. 저는 이런 내용들이 SNS에다 올릴 것인가.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어쨌든 앞으로 뭐 잘하겠다, 잘 듣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거 사진을 올리는 게 여태 안 됐다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프로필 사진으로서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겠다는 거지. 와 이게 저는 SNS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과하다. 너무 가볍고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재명 맞아. 대통령도 어느 분은 이게 예. 사진 보면 예. 다시 한번 사진 띄워주겠어요. 이거 귀 이렇게 샥 하고 있는 거. 이쪽에서 이렇게 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거 귀 닫은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아
저 경청하겠다는 게 아니라 귀 닫은 거 아니에요? 귀가 안 보이긴 하네요. 이 각도에서 아,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렇게 하면 뒤에서 하는 소리는 사실 잘 안 들려요. 막히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오, 중의적인 사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엽다. 그 생각은 뭐, 못. 예. 아니 네. 오죽하면요. 이 성폭력 피해자 대리하시는 강미숙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요. 아니 지도부 사퇴는 폭력적이다. 아니 대표가 피해자들한테 사과부터 했었어야지. 이게 무슨 사퇴한다고 될 일이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강 대변인 말씀대로 조국당에 창당할 때 1등 공신이었던 분이요. 그 대학 동기거든요. 조국 맞아요. 선생하고 서울법대. 이제 좀 쉬어라. 이제 좀 쉬어라. 오죽하면은. 저는 조국 대표가 참 정무적 감각이 없다 생각한 게 광복절에 광복 80주년의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해줬단 말이에요. 뭐 지금 최강욱 원장도 전 원장이죠. 같이요. 같이 나온 상황인데 그러면 한 달 정도는 봉사활동 같은 거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럴 사람들이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소록도도 가고 뭐 어디서 이제 밥 푸는 이런 거 봉사도 하고 예. 이런 모습 보였으면 국민들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불공정하다는 생각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이런 사람이 정치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올린 것이 이제 뭐 된장말이죽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날이 선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국민의힘을 뭐 본인의 마음 같아서는 영석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데 윤석열, 한동훈 이런 이름 특정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분이 지금 나올 만한 상황인가? 좀 그런 생각도 하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사면은 반성을 해주는 사람, 조 반성하는 대표가 사람한테 해야지. 이제 나온 지 한 3주 됐나요? 예, 8.15 지났으니까 이제 3주 8.15 됐는데 때니까. 한 번도 좋은 기사가 난 게 없어요. 우리가 못 보신 적 봐서 있으세요? 그런가 보죠. 없어요. 우리가 좋은 기사가 나온 게 그분가? 그럴 수도 있네. 저는 하여튼 좋은 기사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기사가 있으면 링크로 한번 좀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네요. 오히려 저는 민주당에서 좀 속내로는 웃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조국이 나올 때 이분 수감됐을 때도 계속 대권주자라고 이름 올라갔던 사람이지만 민주당에는 딱 보이는 대권주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합당 얘기도 박지원 의원 합당 금관 얘기도 쓴 하고 정청래 대표도 있으니까. 뭐 근데 정청래와 조국은 실상 저는 네임밸류는 그래도 조국 대표가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요. 사실 이번에 그 깔려져 있는 권력 투쟁에 여권의 분화에 이 조짐이 벌써 나온 거예요. 우리 문화일보의 허민 전임 기자가 칼럼도 썼는데 민주당의 특히 친명 쪽에서 이게 조국당 문제가 강미정 씨가 사실 조국당 소속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크게 얘기했던 분들이 김용민 씨, 낙곰수 옛날 멤버, 그다음에 이동영 작가 이런 친명계 사람들이 이 문제를 크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정에서 보자고 완전히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 측근 혹은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병기 대표의 아들 그 편입 논란이 기사가 뉴스타파에서 단독으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미 여권에서는 권력 분화와 투쟁이 시작이 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뭐 제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 뭐 법여권을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할 때 저 네거티브 하는 거 참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때 MBC에서 보도했잖아요. 그때도 MBC에서요. 김병기 당시 후보의 배우자가 국정원 실장이랑 통화하면서 우리 아들 왜 이거 취업 제대로 안 되는 건지 그 MBC에서 보도했었어요. 맞아요. 그 되게 신기한 상황들이 지금 대통령 집권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다라는 허민 기자의 칼럼이 있어요. 여권이 뭔가 좀 흔들리곤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결국
그 정부조직법 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잠깐 얘기하면 통과 결국 합의를 했는데 예. 민주당 안대로 된 거잖아요.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거 법무부에다가 둬야 된다라는 걸 꽤 강하게 이야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 조상호 변호사 예. 이분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맞아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결국에는 정성호 장관이 하는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했는데 예. 민주당에서 당내 여론을 수렴을 했을 때도 정청래 대표가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뭐 행안부라든지 예. 뭐 이런 쪽으로 거의 100% 수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빠른데. 그렇죠. 예, 너무 빠른데 어쨌든 여권의 분열이라는 것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예. 근데 어쨌든 조국 대표가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 달은 그 자중하면서 봉사활동 했으면은 이런 사건 터져도 조금 다른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나와갖고는 계속 국민 분열의 아이콘으로서 다시 막 활동을 재개를 하고 계셨잖아요. 국민 통합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SNS 뭐 접는다고 그러니까요. 했다가 다시 하시다가 뭐 이분은 뭐 원래 관심이 이게 끊어지면 굉장히 뭐 저게 힘든가 봐요. SNS 그래서 약간 중독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 예전에 그 조만 대장경도 트위터 시절에 있었던 그렇죠. 일이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보면 그때 그 조만 대장경 트위터 하셨던 때가 딱 본인의 역할에 맞던 게 아닌가 싶어요. 서울대 법대 교수 하면서 그렇죠. 정의롭고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들을 대신해 주시는 예. 이런 스피커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현실 정치로 들어와 버리니까 민정수석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법무부 장관 그렇죠. 가면서 이제 인사청문회 뭐 이런저런 뒤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건 물론 가족 안에서 뭐 입시비리 있는 게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이분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과 그 주장이었던 너무 반대가 거 되니까요. 너무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국민들께서 조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있잖아요. 네. 강미숙 변호사가 그분이요. 조국 선생한테 옥중에 있을 때 직접 본인이 10쪽의 손편지를 네. 그렇죠. 보내셨었대요. 10쪽의 손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런 성폭행 피해가 지금 조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다 썼는데 근데 출소 후에도 답이 없었대요. 그렇죠. 근데 조국 대표는 또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게 본인이 수감되었을 때도 알고는 있었는데 당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그냥 다 정리됐나 보다라고 본인은 생각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이게 시기나 이런 거는 그거를 이분한테 해명이라도 했으면은 아니 근데 나와서도 8월 22일 날 변호인 네. 쪽에서 연락 왔을 때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당연히요. 있으니까 만나자고 했었던 당연히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공식 일정이라고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본인의 그 일정들을 소화하느라고 후순위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후순위였다는 것이 강미정 대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의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럼요. 것인가. 이렇게 안 됐다는 거죠. 아니, 본인이 형사법 원래 이분이 형사법 전공하시고 형사법 가르쳤던 분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로스쿨에서 서울대 그리고 법대에서? 아까 그 조만 대장경에도 이렇게 뭐 성폭력 이런 사람들 막 개저씨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쓴 것도 요즘에 다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은 이번 사건 자체도 물론 죄질이 안 좋습니다만 예.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렇죠. 처리 과정이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고 있어서 여성 인권을 항상 강조하고 자기들이 민주당보다 더 선명성 있는 야당도 아니지 여기는 어디 법여권인데 사실 그런 그렇죠. 당이라고 자랑했던 당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심지어 같이 사면대에서 나온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2차 가해성 발언. 이것도 진짜 이규원 씨도 이 사람 검사였었잖아요. 조국 당의 그렇죠. 간부. 이 사람도 근데 노래방 같이 있었대요. 그 노래방에는 같이 있었대요. 그 노래방도 생각해보면 옛날에 그 새천년 NHK 그래서 사건도 생각이 나고. 예, 광주 민주화운동 전날 전야제 네. 때 이게 옛날에 뭐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뭐 안희정 지사 사건들도 생각이 나고 이게 권력형 성비위 사건들이 왜 이쪽에선 자꾸 나는지 최강욱 전 원장 이야기는 저는 되게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예.
이 강미정 대변인이 문제 제기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 피해자 쪽을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는데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당에서 뭐 다른 이유를 대면서 뭐 제명을 한다든지 문제 제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제명당했다는 사람이 세종시당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최강욱 원장이 가서 민주당 연수원장이 조국혁신당에 가서 강의를 한 건데 그것도 참 신기해요. 어쨌든 거기에도 이제 세종시당도 그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사건을 다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본인이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뭐 정확히 예. 몰랐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언급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 이분이 예전에도 뭐 암컷이 설친다. 그때 김건희 여사를 대놓고 이야기한 거였는데 김남국하고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그냥 짤짤이로 넘어갔었는데 그 짤짤이 때도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고 예. 그 암컷 설친다 때도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형태의 발언들을 해서 문제가 됐던 사람인데 이번에 사면복권이 되자마자 교육연수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도대체 뭘 교육시키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교육연수원장이 됐는데 정청래 대표가 또 얘기하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랑 둘이 밥을 먹을 일이 있었는데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장 잘한 인사라고 하더라. 최강욱을 민주연수원장에다가 임명을 한 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이런 2차 가해 논란이 된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빠르게 뭐 진상조사하라고 이런 명령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실상 바로 사퇴를 시켰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상황을 본 거죠. 일파만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잦은 사퇴의 형태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민주당에서 결국에는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이 뭐 언젠가 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도 맞잖아요. 예. 민주당 내에도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지지하는 듯한 특히 조국 대표를 이제 좀 옹호하는 듯한 사람들이 예. 있잖아요. 과거에 친문계 세력들 남아있는 사람들은 조국 대표 이번에 사면복권 되어야 된다는 걸 강하게 얘기했었고 그랬었죠. 맞아요. 네. 뭐 고민정 의원이나 이런 예. 사람들 근데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 지금 나오는 것은 약간 속도 조절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 했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이 결단을 그렇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조국혁신당의 상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못하는 게 뭐 최강욱 원장이 2차 가해 논란도 있지만 결국에는 한통속이라는 거를 우리 예. 국민들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조국 선생하고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경찰에 고발당했대요. 시민단체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다 그러는데 이규원 전 사무부총장 검사 출신 이 사람도 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놀라운 게 그 이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이 있어서 또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근데 또 강미정 대변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뭐 윤리위든 모든 당내에서의 징계 뭐 이런 거 절차를 할 때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들로 꾸려졌다는 거예요. 그 그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했거든요. 했었죠. 그러면은 저는 조국당은 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제가 지도부라면은 예. 일단은 언론에서 엄청나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지도부는 언론 일단은 하지 마라. 인터뷰 예. 하지 마라라고 좀 끊었어야 됐는데 이규현 사무부총장은 본인이 직접 그 스튜디오 나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가가지고 얘기하다가 그거 뭐 별 범죄도 안 된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국혁신당의 참. 현실인 거예요. 그게 지도부가 조국당이에요. 언론과의 접촉을 좀 피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예. 적극적으로 전화 연결도 아니고 스튜디오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를 했을지 참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게 예. 뭐가요? 시간이 지났는데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그 민주연수원장 있잖아요. 또 옛날에 교육연수원장. 민주교육. 정봉주 아! 전 의원이 원래 거기 맞아. 원장 출신이에요. 연수원장 출신이구나.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때 거의 자리 준 거였거든요. 아~ 교육연수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인가라는 생각이 또 갑자기 문득 들었습니다.